실제로 이제 계약서가 이제 권리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권리 계약을 통상적으로 먼저 하죠.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거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가계약금을 걸어요. 근데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를 걸어요. 거기를 부동산 요청을 해요. 100만 원 이런 거는 취소하게 되면은 그 2배 보상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는 사람이 그냥 200만 원 주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500 정도를 줘야지 매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1000만 원을 뱉어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이제 의사가 전달이 된 거고 그럼 부동산에서 이제 권리계약 일정을 잡습니다. 그럼 언제 해서 권리계약을 하시죠 하면 이제 그때 나가서 이제 권리계약을 하는데 권리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대차 계약 할 때는 반드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계약 할 때 뭐 어떤 케이스가 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되게 가이드를 해요. 부동산마다 조금씩 이렇게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는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정도는 반드시 할 거고 또 알아야 되는 단계들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인데 권리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500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권리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입금을 해야 돼요. 권리금이 1억이다.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가계약금 500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500을 또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거 예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보다 더 많이 줘도 되고 하는데 적게 준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10%를 달라고 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10%만 딱 예상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계약서에 이제 일반적인 노멀한 얘기들을 쭉 써요. 이거 부동산 표준계약서니까 표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는 계약서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임대차를 많이 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양식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읽어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내용들은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특약을 몇 가지 쓰게 되는데 특약이라는 걸 하게 돼요. 뭐냐면은 매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 매도자가 안 써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할 때 이거 우리는 뭐 이상 없고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양보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이거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안 써주려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도 들어올 때 이런 거 안 썼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계약하고 들어올 때는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썼으니까 나도 안 쓰겠다. 이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5개가 넘어가면은 평균만급 있잖아요.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입장에 따라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 리모델링 돼 있고 뭐 손이 안 되고 내가 바로들 영업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거가 뭐 조금 의미가 있죠. 왜냐면 많이 나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서 막 시설 공사를 해도 리모델링 대상 그런 고시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내보내는 게 더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 내가.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보상 받는 건 나쁘진 않으니까 이거는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계약할 때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좀 빠져야지 공사를 한 번에 많이 하니까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조건을 걸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걸어놓고 빠졌으면 돈 받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걸어놓으면은 원장들이 방을 채우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막 할인도 막 하고 대충 채우는 거 했단 말. 근데 그 채우는 돈을 누가 가져가냐? 그거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채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있어봤자 관리만 되는 거예요, 관리만. 어차피 공사할 건데 내가 내보내야 되고 그 돈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할 때는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내가 리모델링이 완성된 거로 들어갈 때는 의미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부등본 건축물에 대하자 이건 이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유가 진짜 임대인하고 뭐 주민등록증 다 갖고 나오자면 맞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 봐야 되잖아요. 뭐 대출이 막 90% 이상 있다 뭐 그런 건 사실 가기 전에 이미 부동산이 말해줬을 거예요. 여기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부담된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은 대출이 없는 건물들은 많지가 않아요. 통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보통 있거든요. 그런 비율이 보통 뭐 한 40이나 50%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정도가 뭐 안전한 건지 일반적인 건지 그럼 부동산에 가이드 해주니까 그거 보셔야 되고 이거는 잔금 처리 때 또 봐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서류들은 부동산이 다 보여줄 건데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소방 완비증, 사업자 등록증,
화재보험증 요 세 가지를 매도자가 갖고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방안비증을 안 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시원인데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고시원 영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숙박업으로 이게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고시원이 무슨 고시텔인데 가서 보니까 소방안비증이 없어. 근데 그냥 이름은 고시원이고 고시원 영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 법에서는 보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고시원법도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임대업을 해서 숙박업을 해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영업은 우리도 그냥 하면 돼요. 나중에 팔려고 그럴 때 이 소방안비증이 없으니까 뭐 스프링클 이런 게 없잖아요. 안전에 대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팔리기 어려운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이 소방안비증이 없는 그냥 일반 숙박업을 해가지고 고시원하는 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안 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시설이 괜찮고 영업이 잘 되면 조금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리 부동산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나갈 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진짜 있는지 뭐 화재보험증 이건 아마 부동산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이랑 도장 갖고 나가셔야 돼요.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뭐 막도장이라도 있어도 되고 그냥 도장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제 권리계약 단계고요. 권리계약 단계에서는 이것도 부동산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게 매매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이번에 제가 매도했다 보니까 제가 매수했던 시간 얼마 안 걸렸거든요. 가서 이거 확인할 게 몇 가지 없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뭐 특약 쓰고 특약 쓰는데 말도 별로 없었어. 그 다음에 서류 보고 해서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제가 매도할 때는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2시간 이상. 저는 이제 다 완성된 거를 파는 거잖아요. 매출 현황, 한 달 동안에 그 나간 지출 현황 갖고 와 부동산에서 이제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반개수랑 실제 방이랑 얼마가 나오고 전달치에 이제 나간 비용을 정리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내가 가짜로 내면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부동산 그거에 근거로 이제 매도매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걸 꼼꼼히 보더라고요. 꼼꼼히 보고 본인들이 이거 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야, 뭐 900만 원인가? 이게 이 정도 나오겠네.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를 해요.